20일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드리겠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평화주의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헨리 데이비스 소로를 아십니까? 그는 시민불복종과 월든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하지만 그가 살았던 1800년대의 환경 파괴의 관점에서 1년 동안 월든 숲속의 생활을 바탕으로 쓴 글은 아직도 많은 환경운동가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한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편견을 버리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으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편견을 버리고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 최근 외교문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 일본 정부는 2020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부활시켰으나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계속 반복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식민지 시대 자신들의 노예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들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도 일본 정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자신들의 만행에 대한 사과와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현실을 보며 아베 정부와 일본 정부를 향해 욕짓거리라도 날리고 싶습니다. 일본 개같은 소리 작작 지켜라. 두 번째입니다. 송영길 의원 30년 시민운동가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당선인이 부친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관리를 맡긴 것에 대해 부친에 7,580만원을 지급했다 하길래 연봉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7년간 120만원, 최근에는 50만원씩 지급했다라고 말하며 언론이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서 사람을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게 마음이 아팠다면서 회계상의 문제 같은 것들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다는데 그 쉼터를 자기 집처럼 살면서 돈을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야. 이렇게 딱 오해할 수 있게 했다고 언론에 부정적 프레임을 지적했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30년간 전쟁으로 인한 여성폭력에 대해 오직 한 길로 시민운동을 해왔던 분입니다. 회계상 실수는 보완하면 될 일이지 사기꾼의 프레임을 뒤집어 씌울 일은 아닙니다. 조중동과 수고 언론은 부정적 뉴스의 전달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가짜뉴스는 뉴스가 아니고 가짜이며 당신들이 만든 가짜에 국민들이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백신 개발되면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가지 제안을 국제사회에 내놓았습니다. 보건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초국경적 협력, 국제보건교체의 빠른 정비,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며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공유 의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나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전염병 대응 능력을 통해 의료 분야에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미국과 일본이 전염병에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더욱 막중한 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발빠르게 움직이며 국제사회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원과 공조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특히 WHO의 현 사무총장인 테워드로스가 조기 사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쳐지면서 우리나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기 WHO 사무총장 물망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기를 기원해봅니다. 문재인 정부 화이팅! 이상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